안녕하세요. ITQ 엑셀 2021년 9월 기출문제 A형, 유형을 문제풀이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빼기 이름 저장하시고요. 하단 시트 추가를 하셔서 모든 시트 선택,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 A 열너비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값의 1 확인 선택, 시트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해제하시고 시트 더블 클릭해서 이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 B4셀에 들어와서 제1작업 시트에 데이터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반찬 코드, 오른쪽 반찬명, 분류, 검색 태그, 마진율, 판매 수량. 자,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 칸 줄바꿈 위에서 Alt키 누르신 상태로 엔터, 가로 열기, 단위, 콜론 1. 자, 인기, Alt 엔터, 순위, 조리, 방법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열 방향으로 반찬 코드 열, 반찬명, 분류, 검색 태그, 마진율까지 등으로 데이터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드열 중에 마진율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앞서서 마진율 데이터에는 자료값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백분율 자료를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자, 원칙은 28%라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시는 값입니다. 저는 ESC 해제를 하고요. 좀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입력을 하고자 하는 구간에 이와 같이 빈 데이터일 때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가 비어있죠. 비어있으실 때 상단 메뉴 홈, 백분율 스타일인 퍼센트 보호를 클릭을 하면 표시 형식이 백분율로 이와 같이 바뀝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데이터로 28번 넣으니까 퍼센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엔터 32, 34, 27, 30, 36, 25, 32라고 넣으면 저희는 빠른 속도로 백분율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그 다음에 판매 금액 등까지는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고 하단에 문제의 영역도 마저 입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나머지 데이터 모두 입력을 마쳤고요. 그 중에 병합 처리를 하고자 하는 영역에 이와 같이 B열의 13셀, B열의 14셀에 문제 기록을 했고 최대 마진율이라고 작성하는 셀은 G열의 13번 칸, 반찬 코드 G열의 14, I열의 14의 판매의 수량 입력하였습니다. 나머지 열 간격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을 하셔서 간격이 넓혀 보이게 처리를 하여 주시고, 마진율은 백분율 표시값 그대로 두시지만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영역은 표시 형식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 단위 표시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자, B사에서 J14 영역을 전체 드래그 하셔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 테두리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반찬 코드에서 조리 방법까지 영역 드래그,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하단 구간 B13에서 J14 영역 드래그 하셔서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자, 다음은 I 반찬 개수 B13, C13, D13 컨트롤 키 누르셔서 B14, C14, D14 다음은 F13, 14 컨트롤 드래그 다음은 G13, H13, I13 컨트롤 영역 드래그 하셔서 병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효과 X선을 만들 효과 셀 F13, 14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용하시고 테두리에서 대각선 기호를 찾으셔서 X선 디자인 효과를 넣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 수행하겠습니다. 전체 셀을 선택하셔서 맑은 고딕을 굴린 글꼴로 변환하시고 가운데 맞춤 클릭. 전체 영역의 설정 중일 때 전 행 높이를 적당히 좀 늘리겠습니다. 4행만 조금 더 높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데이터에서
숫자 영역 혹은 회계 영역, 백분율 영역, 이 영역들은 오른쪽 맞춤을 반드시 클릭하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형 만들겠습니다.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사용하시고 기본 도형에 사다리 꼴 개체 선택합니다. B1에서 G13 영역에 적정히 들어가시고 서식, 도형 서식, 효과, 그림자, 효과 이름을 오프셋, 오른쪽 효과를 찾아서 디자인 효과를 클릭합니다. 자, 텍스트는 마지막으로 입력을 하고요. 글꼴 내용의 굴림, 진하게, 텍스트 크기 24, 글자 색은 검정, 배경색은 채우기 색은 노랑. 특별한 지시 없지만 가로, 세로, 정중앙, 가운데 맞춤 후에 텍스트 입력합니다. 엄마 반찬, 매출, 현화 입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결제표 작성을 위해서 저는 셀 주소 L 3번 셀 활용하겠습니다. 확인, 담당, 팀장, 이사. 자, 확인은 L3, 4셀을 두 칸 병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향을 회전하는 회전키, 방향키 찾으셔서 세로 쓰기라고 회전 쓰기 하시고요. 열 너비를 절반 줄여주시고 드래그하셔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형태 주겠습니다. 자, 그림 복사를 위한 자선 작업 복사 컨트롤 C, 널 위치 H1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자, 이때 즉시 칸 모드로 붙여넣기 완성하시면 안 되고요. 옵션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옵션, 붙여넣기 옵션에서 기타 옵션 그림 타입 찾으셔서 클릭. 자, 제가 버튼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또한 원본은 구역 잡으신 상태로 편집 그룹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 이용하셔서 원본은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 간격은 사용자 임의로 좀 조절을 하는데 제가 좁은 열이 판매 금액열 이런 구역을 조금만 들려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경색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코드, 즉 B4셀에서부터 J4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로 반찬 코드 판매 수량 하위에 컨트롤 G14 클릭, 컨트롤 I14 클릭하셔서 채우기 표준색의 주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효성 검사를 처리를 하는데 셀 주소 H14셀이 기본 주소가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 잘 하시고요. 자, 상단의 메뉴는 홈 도구에 있지 않고 상단 메뉴 데이터 도구 활용, 데이터 도구 안에서도 데이터 도구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의 아이콘 그림 저 바로 누르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한 대상 값 저희는 범위 주실 거기 때문에 목록 제한 값이라고 설정 바꾸시고 원본에 항목을 넣는데 커서가 있으실 때 저희는 H14에 들어올 데이터 반찬 코드 내용으로 자, B5셀에서부터 B12셀 사용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드롭다운 키가 나오면 첫 번째 데이터 K242라는 값을 선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을 적용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주소로는 G5에서 G12 영역을 선택하셔서 숫자 뒤에 개라는 값이 표현되도록 합니다. 자, 116번 숫자에서 147번 숫자 영역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은 그 사용자 지정 범주를 사용하시되 많이 쓰는 샵 심표 샵샵역 숫자를 인지하는 코드, 이 코드 맞거든요. 사용하시고 큰 따옴표 개, 따옴표 닫음, 그리고 확인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름 상자 이름 정의는 F5부터 F12 영역을 들어가셔서 이름 상자에 마진율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을 해보니까 사전 작업에 지금 먼저 되어 있었죠. 그러면 마진율은 제가 지금 원본시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 과정에 생성이 되어 있어서 자, 삭제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름 상자에 혹시 오류가 나시면 여기서 삭제가 되지 않고 정정도 되지 않는데 삭제하는 방법은 리본 메뉴 상단 수식 가운데 부분에 이름 관리자 들어가셔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잘못되거나 혹은 수정해야 되거나 라고 하면은 이름 선택 삭제 확인 완료 하시게 되면 이름 상자의 기능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마진율 영역 F5에서 F12 영역 사용하시고 적용할 이름은 이름 상자의 마진율로 정의하시오. 자, 한글로 마진율 쓰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 영역 처리를 제가 5, 6, 7번 먼저 수행을 하고 2, 3, 4 작업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셀 주소로 J열의 5번 셀이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는 최대값 산출하는 함수 max라는 함수 찾으시고 더블 클릭. 자, 이 함수는 굳이 마법사 동작 열지 않더라도 숫자 인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대 마진율은
F5셀에서 F12, 즉 범위를 잡으시면 좀 전에 이름 상자, 이름 정의하신 숫자 구간 확인됩니다. 자, 가로 닫음 엔터 0.36 나오시는데 표시 형식이 이 마진율 영역하고 표시 형식이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셀에 들어오시고 제23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퍼센트 보호 클릭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브이로그 함수에 H14셀에서 선택하고 있는 반찬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 구하시는데 이와 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이 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이 얼마쯤인가 저희는 116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필드열이 1, 2, 3, 4, 5, 6번째 필드열을 탐색한다 라고 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는 사용하시고 명령어 브이로그 탐색 들어가시고 fx 함수 마법사 도움키를 키는데 자, 이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검사가 항상 유효성 검사가 제시되어 있는 셀 포인터를 잘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14 그리고 이곳의 데이터 반찬 코드는 원본인 B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마지막 인수 0 정확하게 일치하다라는 것으로 false 0 사용하시고 또한 테이블 어레이 2번 인수에 커서를 놓고 범위 지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반찬 코드에서 수량을 찾죠. 반찬 코드 원본 셀 B5셀부터 시작 판매 수량 G 12까지 반드시 지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수량은 6번열이었거든요. 자, 6번열 다시 확인하면 1, 2, 3, 4, 5, 6 판매 수량 6번열입니다. 확인하셔서 마무리. 자, 여기서 표시 형식은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숫자 값만 일치하게 검색되시면 됩니다. 다음은 7번 조건부 서식 이용하시는데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조건이 됩니다. 판매 수량 필드에 조건이 있고요. 다음 행 전체에 서식을 주세요. 파랑 굵게 디자인하기 효과를 주는데 자, 이때 여기만 블록을 설정하시면 행의 디자인 설정이 안 되고 판매 수량에만 디자인 처리가 된다는 점 주의를 합니다. 자, 행 전체 디자인 때문에 B5부터 J12 구간을 영역 처리를 합니다. 자, 메뉴는 상단 홈 조건부 서식 세규칙이라는 도구를 찾아서 클릭, 수식을 사용하셔야 하시고 수식 타입에 저희는 판매 수량이 조건이 있었고요. 자, 판매 수량은 조건이지만 200 이상이다라는 값을 주시는데 자, 비교 데이터를 주시기에 앞서서 판매 수량을 찾으셨지만 절대 참조 주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건이 하이 데이터도 있는데 이 하이 데이터는 조건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200 이상인 값이 G5, G6, G7 등등등등 G12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F4번 키 하나, 둘 누르셔서 반드시 열고정 참조 변환하십니다. $G5셀일 때 이상 200이라고 값을 조정하시고 셀 서식, 즉 서식 점점 굵게 하기에 배경, 글꼴 색깔을 파랑 처리합니다. 확인, 한 번 더 확인. 200 이상인 행은 이와 같이 파랑 글꼴에 굵게 처리가 디자인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3작업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제1작업 시트에 비사 H12 영역을 구역 잡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2작업 시트 영역 들어가 주시고 B셀에 포인터를 주시고 컨트롤 V. 자, 옵션, 붙여넣기 옵션 이용해서 원본 열너비 유지 간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목표가 찾기 수행 문제의 시작인데요. B11에서 G11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합니다. 또한 이곳에 문제 기록을 이제 하시는데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내용 입력을 하고 엔터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11셀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곳에 가운데 맞춤 처리 반드시 하여 주십니다. H11셀 가운데 맞춤 전체표 B2에서 H11까지는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셀 주소 H11셀에 이제 위치를 하셔서 남아있는 명령어 수식 작성을 위한 daverage라는 함수를 쓰시게 되는데 좀 전에 작성하신 내용 중에 김치 반찬은 조건, 판매 수량은 평균을 내야 하는 필드. 자, 시작합니다. 는 daverage 함수. 자, 영문으로 D 하니까 세 번째 함수 나타났고 더블 클릭 fx 함수 삽입 띄우시고 데이터베이스는 1작업에서 가져온 전부의 데이터입니다. B2부터 H10번입니다. 자, 다시요. B2 반찬 코드 필드부터 판매 금액 필드까지 자, B2부터 H10번입니다. 자, 두 번째 필드는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데 판매 수량이라고 기입을 하셨습니다. 판매 수량은 1, 2, 3, 4, 5, 6번열입니다. 6번 필드. 마지막으로 조건이 있는 셀 범위
범위로 김치 반찬이 조건이었고 분류 필드의 김치 반찬이라고 반드시 표에 있는 내용으로 일부 활용을 해서 D1, D, 3 적용해서 141.66666이라는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평균이 143이 되려면 목표 값이 나오고요. 총각김치 판매 수량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총각김치는 3번 행 라인에 있는 데이터로 판매 수량은 116개를 현재 가지고 있고 저희는 현재 평균이 141.666인데 143이 되어야 하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은 출발점은 수식을 출력시킨 셀 주소인 H11에 포인터를 두세요. 메뉴는 상단 데이터 예측 그룹 탭에 가상 분석 도구 목표값 찾기를 찾아 클릭. 수식셀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평균값이 수식셀로 존재하니까 H11 그대로 두시고 자 원하는 목표 수치는 문제 항목에 143이 되려면 143이 목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로 반영을 해서 143이라고 값을 쓰시고 값을 바꿀 셀에 셀 커서를 놓으시고 총각김치 절대로 아닙니다. C3번 셀 아니고 총각김치의 판매 수량이 얼마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G3번 셀 선택, 확인, 처리하셔서 120개의 평균이 바뀌어지도록 143으로 변경이 처리되도록 반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고급 필터로 반찬 코드 2로 시작하거나 거나 조건은 하거나 5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진율이 35% 이상인 자료에 반찬명 분류, 마진율, 판매 금액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하시는 내용 중에 반찬 코드가 2로 시작하거나 마진율이 30% 이상인 자, 여기는 현재 우리가 조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한 조건 파악이 되셨다면 처리할 내용 문구 중에 반찬명, 분류, 마진율, 판매 금액 필드만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일단 하단 B13셀에 만들기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B14번 셀이네요. B14번 셀. 우선은 조건 필드로 반찬 코드와 마진율을 복사하겠습니다. B2셀 클릭. 마진율 F2셀 컨트롤 클릭 복사하셔서 B14셀에 넣어줍니다. 컨트롤 V. 자, 첫 번째 조건은 반찬이요. 코드 번호 2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문자 2로 시작 별표. 거나 자 15행이 아닌 16행으로 이거나 AND 조건이 아닐 때는 OR 조건 만날 때는 항상 행이 바뀝니다. 마진율 셀에 조건을 기입을 하시는데 이상의 35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100분율로 질문입니다. 100분율 이상 35% 이상인 경우. 자, 다음은 반찬명 필드 복사. 다음은 분류 컨트롤 클릭, 마진율 컨트롤 클릭, 마지막으로 판매 금액이 하나 더 있었죠. 판매 금액을 컨트롤 클릭하시고 이 필드 네 가지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자, 넣어줄 위치는 B18번 셀입니다. 컨트롤 V. 자, 다시 검토할게요. 반찬 코드 2 별표로 시작하거나 2로 시작하거나 마진율이 35% 이상인 자료에 반찬명, 분류, 마진율, 판매 금액을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죠. 자, 블럭을 출력 영역에 블럭 잡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빈칸으로 해제 나오신 상태로 데이터 리본 메뉴, 고급 필터하기, 다른 장소에 복사하기, 변경사항 처리하고 목록 범위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영역이 되겠습니다. B2에서 H10번이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커서 옮겨주시고 반찬 코드 마진율이 2로 시작하거나 35% 이상 그 다음 복사 위치, 커서 위치하시고 4개의 칸 중요합니다. 반찬명, 분류, 마진율, 판매 금액을 검색합니다. 확인, 이와 같이 반영하고 제가 반찬명이 지금 필드 간격이 좁네요. 늘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시 저장하시고 제3작업을 위해서 1작업 영역으로 데이터 이동하겠습니다. 자, 제3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1작업 영역에 있는 데이터 영역이 그대로 복사가 필요합니다. 컨트롤 C. 제3작업의 B2셀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V. 열너비는 1번 시트와 동일하게 원본 열너비 유지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영역에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자, 저희는요. 분류 필드가 아이 반찬, 밑반찬, 김치 반찬 등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 분류 필드 반드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데이터 영역이 블럭 처리가 됐을 때 리본 메뉴 데이터, 메뉴 도구 정렬,
자, 메뉴 이름은, 필드 이름은 분류라는 값을 선택, 오름 차순을 내림 차순으로 정정하여 확인, 아이 반찬, 밑 반찬, 김치 반찬. 자, 처리가 되고 나면 반찬명 개수라는 부분적인 합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합계라기보다는 개수 카운트, 묶음으로 계산 출력을 통계를 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영역 잡으시고 오른쪽 데이터 리본 메뉴의 오른쪽 마지막 메뉴 부분 합도구를 띄우시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 반찬명의 개수를 낸다라고 하셔가지고 부분함에서 그룹에다가 반찬명을 정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조심. 여기는 분류, 즉 아이 반찬, 밑 반찬 그룹 지어놓은 필드가 분류 필드열입니다. 분류라고 반드시 수정 선택, 즉 정렬하였던 필드로 정하십니다. 함수는 개수로 변경하여 주시고 반찬 판매 금액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제. 문제에서 반찬명이셨죠? 반찬명이라는 항목만 필드 체크. 자, 위아래 서로 살펴보시는데 나머지 필드 체크 되시면 안 되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기라는 명령을 미리 해제해 두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개수 계산을 하지만 차후에 두 번째 계산으로 판매 수량 평균도 추가 출력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합니다라는 이 기능을 미리 해제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자, 다시 즉시 부호답을 한 번 더 띄우시는데 이번에는 개수를 평균으로 수정. 반찬명은 평균이 나타나지 않죠. 반찬명은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평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계산은 판매 수량이라는 값을 선택. 자, 검토합니다. 그룹화 항목은 분류 동일하고 함수는 평균 바뀌었고 대상값은 평균은 판매 수량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미리 풀어두셨습니다. 확인. 자, D열의 간격이 좀 좁습니다. 늘려주시고요. 다음은 윤곽선을 2번 문항에 나오는 윤곽선, 윤곽 지우시오는 부분 합도구 바로 옆에 있는 그룹 해제 4세이점 개요 지우기 명령을 클릭.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 부분 중에 저희 14행의 그림에서는 약간 굵은 아래쪽 테두리 그림이 있어서 그 효과 마무리합니다. 자, 18번 행 아닙니다. 18번 행이 아니라 14번 행, B14, H14 영역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테두리 이름에서 굵은 아래쪽 테두리 찾아서 클릭, 마무리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을 위해서 제1작업 이동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을 하실 때는 아래쪽 하단에 있는 총각김치, 멸치볶음, 즉 저희는 내용이 왔을 때 반찬명이 필요하구나 라고 데이터 필드를 떠올려 주셔야 되고 필드 계열에서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도 쓰고 있구나 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반찬명 드래그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여기 나왔던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을 드래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 판매 금액 붙어 있네요. 컨트롤 영역 드래그. 자, 이때 리본 메뉴 상단 삽입 추천 차트에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기본되어 있습니다. 확인키 누르시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차트를 이제 확인을 하셨을 때 가로에 나오는 메뉴들이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항목. 근데 그림에서는 총각김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메뉴만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일부 필요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뉴 오픈키 옆에 보시면 차트를 필터하는 필터 도구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씩 항목 체크합니다. 총각김치, 멸치볶음, 석박지 바로 가는데 감자햄볶음 없죠. 해제하시고 그 다음 석박지, 마늘조림, 야채 계란찜 존재하지 않죠. 해제하여 주시고 시금치, 나물, 깍두기 자, 두 항목 제거가 되었고 적용하기 하셔서 가로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각김치, 멸치볶음, 석박지, 마늘조림, 시금치, 나물, 깍두기 이와 같이 반영되셨으면 상단의 차트 도구, 차트 이동키 이용하셔서 새 시트 클릭하시고 명령 이름을 제4 작업으로 시트 전환하겠습니다. 나타난 시트 하단에 시트 배열 순서 3작업 뒤로 반드시 이동하시고 3작업 오른쪽 편에 4작업 배치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들어가겠습니다. 메뉴는 차트 영역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클릭. 그림 아니고요. 제목 아니고요. 차트 영역을 반드시 찾아서 클릭 후에 홈, 글꼴 영역에 분리. 죄송해요. 제가 5번을 먼저 하고 있죠. 5번 먼저 적용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 다음은 채우기 효과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채우기 효과에 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셔서 채우기 효과에
질감의 파랑 박엽지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적용 때문에 제가 지금 5번 영역을 지금 먼저 처리를 하고 있죠. 이 영역을 먼저 사전 작업을 하고 4번 효과를 빼먹었구나 라고 싶어서 이 작업을 교차로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자, 분명히 저 차트 영역에 어떤 질감의 효과가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차트 영역에서 다시 상단에 차트 돌고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가 4번에 레이아웃 3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레이아웃 3번 하면은 영역이 아래로 이동이 되었고 스타일 1번 하면 스타일 1번을 클릭하는 순간 질감이라든지 기타 효과가 다 적용 해제가 됩니다. 즉 뭐냐면 4번 메뉴와 5번 메뉴는 서로 반대로 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4번 메뉴 먼저 수행하시고 5번 수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4번은 지금에서야 수정하니까 레이아웃 3, 스타일 1이 되다 보니까 질감이 다 빠져나갔죠. 자, 다음 이제 다시 5번 할게요. 차트 영역 클릭, 홈 메뉴 들어가셔서 전체 글꼴 돌림, 텍스트 크기는 11, 그 다음에 특별한 말 없지만 글꼴색 검정합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여시고 질감 나오시면 파랑 박엽지 찾아 클릭, 그림 영역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채우기 흰색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목으로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 처리, 나머지는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목에 굴림 되어 계시고 20 크기에 굵게 하기 검정색 톤에 배경색은 흰색으로 채워주시는데 테두리는 홈 글꼴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의 윤곽선 검정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정 입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식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를 표시 기능 거건 선형 변경 보조축 하시오. 자, 판매 수량은 파란색 그래프로 그림 영역에서 내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아래쪽 항목 범내 영역에서 선택 클릭, 한 번 더 판매 수량을 클릭, 이 계열 값이 선택이 되었을 때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판매 수량을 잘 확인하시고 표식이 있는 거건 선형 그래프 디자인 찾아 클릭, 보조축 클릭, 확인하기 들어가시면 보조 값축이 나타나셨고, 자, 이때 표식 옵션 이용하셔서 세모 크기의 크기 10번, 세모 디자인으로 동그라미 기호를 세모 디자인으로, 자, 판매 수량 표시 기능 거건 선형에서 선택하셔서 즉시 더블 클릭을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 요소라고 남으면 올바르게 열리지 않은 도구거든요. 이때는 차트 영역 한번 눌러서 해제하셔서 차트 영역일 때 계열 표시 기능 거건 선형을 다시 한번 잘 클릭을 하시면 모든 요소가 반드시 다 요소별로 선택이 들어오게 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일 때 선, 채우기 및 선, 그중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여셔서 세모 모양 변환하시고 크기는 10번으로 정정 엔터 하겠습니다. 자, 또한 계열에 여기까지 완성이 됐지만 레이블 값 표시하시오 250개 보이시나요? 자, 멸치볶음 항목에서 클릭, 한 번 더 요소 클릭, 요소가 여기 멸치볶음 항목 수량이면 남았을 때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눈금선입니다. 그림 영역 내부의 눈금선에 잘 마우스 포인터 위치하시면 세로 갑축 눈금선일 때 오른쪽 마우스 저 검정 먼저 할게요. 또 윤곽선 들어가셔서 윤곽선 부분에 대시 찾으셔서 파선 디자인 효과 줍니다. 다음은 축 출력 형태 참조하시오를 작업을 하는데 현재 축에서 올바르지 않은 보조축의 단위가 좀 다르시거든요. 기본 축은 별로 바꿀 건 없으시지만 선 넣어주시고 보조축 선 넣으시고 가로축에 선 넣겠습니다. 선 넣는 작업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축을 선택하시고 축에서 더블 클릭. 자, 우선은 도구 중에 선, 채우기 및 선, 실선, 보조축 바로 전환 클릭합니다. 보조갑축 숫자, 수량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전환되시고 실선, 가로갑축 선택합니다. 메뉴 이름 중에 아무 메뉴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선. 또한 이때 보조갑축으로 다시 메뉴 선택키를 이렇게 바꾸어 클릭을 하시는데 200개나 150개나 보조갑축 클릭하시고 자, 메뉴 바꿉니다. 상단 축 옵션 도구 들어가시고 최대와 최소는 0에 3배 괜찮으신데 기본 단위를 100개로 수정하고 엔터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범내 이름값 중에 판매 금액 부분이 그림 영역에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판매 금액, 즉 범내 이름을 바꾸시는데 차트 영역 어디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도구 클릭. 이름은 판매 금액이셨고 파랗게 선택 후에 편집하기. 내용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가로 열기
단위 콜론 보원, 가로 닫기, 공백 띄워쓰기 등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대입 판매 도형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하단에 도형의 위치는 설명선에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잘 찾으셔서 화면 기입을 하시는데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림과 유사 형태를 반영을 합니다. 일단 250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절점 이용해서 설명이 어느 곳을 향할지 유사한 형태로 향할 수 있게끔 변환 처리하시고 자 이때 텍스트는 마지막으로 제가 고치는데요. 텍스트 수정 전에 저는 홈 탭에 가서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린 글꼴에 흰색 배경에 검정 글씨체를 주셔서 최대 판매 반드시 글꼴 검정해 주셔야 하십니다. 해서 마무리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아있는 계산 영역 문제를 하러 제1작업 시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1작업에 1번 함수 인기 순위 먼저 나타내 볼 것이고요. 함수 1, 2, 3, 4, 5, 6번의 함수 인수를 사용하는 규칙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비슷비슷한 유형 문제를 푸시면서 아마도 자주 눈에 띄는 함수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몇 번 보시다 보면 암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반드시 잘 보셔서 암기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곳에서는 rank.eq라는 이 명령어를 자주 접하실 거거든요. 그거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2번 문항에 나오는 논리함수 if가 아직도 좀 많이 헷갈리시더라도 논리함수 if 이외에 write라는 함수, 이 함수 별로 많이 안 어렵거든요. 문자 찾기 함수로, 문자 추출 함수로 조금 연습하시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count if 함수 구절 별로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조건이 텍스트 조건일 때는 간단하게 해결을 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드라는 함수 반올림 처리합니다. 라는 명령어가 되시겠고 그 다음에 sumif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합니다. 라는 함수 명령어입니다. 이외에 max 함수와 vlookup 함수는 max는 최대값 찾기, vlookup은 어떤 기준값을 이용해서 열방향으로 찾기 함수를 하는데 저희가 5번, 6번은 지금 미리 풀어두셨죠. 1, 2, 3, 4번 문항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판매 수량이 키워드입니다. 판매 수량을 잘 찾으셔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위를 나타낸다 라는 항목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셀로 이동을 하고요. I5셀에 포인터 놓고 는 rank.eq 다음은 마법사 fx 도움창을 띄우는데 판매 수량이 저희가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숫자가 됩니다. 셀 주소 G5셀 사용하시고 자, 다음 항목으로 목록 자, 판매 수량 116이라는 수치는 수량 전체에서 몇 등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범위는 F4라는 키를 하나 적어드렸는데 바로 즉시 범위를 잡혔을 때 절대 참조하기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60이라는 판매 수량 전체에서 몇 등일까 이 말이고요. 250이라는 숫자 수량 전체 범위에서 또 몇 등일까? 320이라는 숫자 수량 또 전체에서 몇 등일까? 저희는 보면 고정적인 범위에서 계속 순위를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반드시 내림차순 결정하시기도 하지만 절대 참조 구간이어야 됩니다. 큰 숫자 아마 322 1등이 되겠네요. 자, 확인 누르셔서 여기는 현재 8위 자, 가로 바깥쪽에 수식 입력줄 n%, 큰 따옴표 한글로 위 8 나오셨고 위라는 문자 표현을 합니다. 채우기 핸들 자, 채우기 핸들은요. 빈칸에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수식이 있었던 I5셀에서 채우기 핸들 내려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함수 2번째 문항 중에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 자, 이 구간만 지금 해석이 되셨을 때 보면 오른쪽 찾기 함수를 하십시오. write라는 함수를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논리함수 if는 잠시 뒤에 처리를 하시고요. 제2열에 5셀에 포인터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에는 영문으로 첫 글자 R 하니까 아래쪽 RIGHT write 명령어 부르시고요. 더블 클릭 함수 삽입 호출하시고 자, 이곳에서 저희 반찬 코드 마지막 글자, 반찬 코드 문자열을 선택. 자, 전체 아니고요. 하나의 반찬 코드 셀, B5셀 선택. 그리고 한 글자 탐색합니다. 개수로 문자 개수 1인데, 자, 이곳에서의 1이라 함은 K242라는 B5셀의 문자가 들었지만,
1, 한 글자만 필요가 하다. 어디에서? right. 오른쪽 끝방향에서 하나가 필요하다. 문자 2번이다. 여기 보이시나요? 문자 2번이다. 라는 이 표기를 따옴표 2번, 따옴표. 이 결과 잘 봐놓으십시오. 자, 확인을 하시면 따옴표는 화면에 표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채우기로 잠깐 처리 결과가 마지막 끝 글자가 다 추출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영역 중에 논리함수 if가 남았는데 1이면은 볶음 및 조림이라고 나타내고 2이면은 무침이라 나타내는데 이것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1도 2도 아닌 값들이 있다라면은 찜으로 나타낸다. 즉 3번 코드가 있네요. 여기는 찜 나타내시는데 논리함수 if를 구절을 시작을 하는데 1이면은 2이면은 조건 두 가지 있고요. 처리할 결과가 볶음 및 조림, 무침, 찜 처리할 결과물을 세 가지 형태로 주시게 되는데 이 논리함수 if는 참과 거짓으로 기본적으로 항목에서 출력물을 두 가지밖에 못 나타냅니다. 그럼 볶음 및 조림이나 무침 형태만 있었다면 if 하나 구절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 찜이라는 남아있는 이 형태 때문에 논리함수 if는 한 번 수행이 아닌 두 번 여셔서 중첩 if문을 생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주소가 채워져 있지만 제2열의 5셀에 포인터 위치하시고 제5셀의 소식을 편집합니다. write는 사이에 if 함수를 삽입 그리고 fx 함수 도움창을 띄워주시는데 우선 나타난 write 창에서 수식 입력줄의 if문으로 형태를 바꾸어줍니다. 도움창을 변경 처리합니다. write가 구절이 열렸으면 if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if 클릭. 자, 또한 이때 조건문이 잘못되어서 논리식이 오류 판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희는 1이면은 이 구절을 만드셔야 하세요. 자, 문자 추가를 하는데요. 논리식을 좀 추가를 하는데 문자 구절로 오른쪽 하나의 글자가 찾아졌을 때 같으냐, 는이라 주고 1과 같으냐 하면은 false 나타나는데 당연 저희는 2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번이기 때문에 1번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지만 자, 이곳을 그러면 는 2번이냐라고 바꾸어도 저희 반찬 코드가 2번이셨는데도 그래도 거짓 판단이 나오거든요. 자, 이곳은 저희는 큰 따옴표 1과 같으면이라고 속성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때 문자를 찾았던 함수 write 구절은 문자 B5에서 문자 오른쪽 하나를 찾으셨는데 그 결과는 문자 성질입니다 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문자 1과 같으면 이라고 속성을 바꾸십니다. 또한 이 논리 조건문은요. 두 번째 if 구절에도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블럭 잡아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시고 두 번째 if문에 붙여넣도록 할게요. 현재는 1번 첫 번째 복사 작업창이기 때문에 첫 번째 if 구절에서는 복사 내용을 넣진 않습니다. 자, 1과 같으면 관리 코드 끝 글자가 1과 같았을 때는 볶음 및 조림이라고 문자를 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침이라 해서 끝내면 참 좋겠는데 이곳에 무침이라 정해져 버리면 찜이란 항목을 적을 자리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는 논리함수 if 가로 열기 가로 닫기 즉 여러분들이 함수 탐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자 if 가로 열기 닫기 즉 직접 입력을 이와 같이 추가 입력을 하셔서 이 함수의 도움창을 띄우셔야 됩니다. 도움창은 상단 수식 입력줄에 첫 번째 if 구절이 아닌 두 번째 if 오른쪽에 서 있는 if문을 클릭하시면 빈 창에 도움창을 띄우실 수가 있고 조건 박스에 복사해 두셨던 수식이 이곳에 들어오고 문자 2를 바꿔서 수정합니다. 문자 1을 문자 2로 바꾸어 수정하고 2이면은 무침 자, 그 이외에는 저희는 찜이라고 항목을 주기 때문에 3번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 3번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곳만 찜이라는 항목을 메뉴를 나타내는 것 같네요. 메뉴 조립법. 자,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제2열의 10위까지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조금 좁아서 적정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3번에 i 반찬의 개수. 자, 함수 명령어를 보지 않았지만 i 반찬 하나, 둘 등이 있죠. 그 처리를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가 i 반찬이 조건이 여기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요. 개수를 내세요. count if. 자, 셀 포인터 2, 13에 위치하시고 소식 입력줄은 자, 명령어는
첫 글자 하나만 적어서 찾을게요. C라고 적고 스크롤 명령 바를 쭉 당겨서 중간쯤 해가다 보시면 COUNTIF. 물론 타이핑이 빠르시면 직접 다 쓰시면서 검색을 하십시오. 저는 C 한자에서 이렇게 스크롤 중간 영역에서 COUNTIF를 검색을 하였고 더블 클릭 여신 다음에 fx 함수 인수 마법사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조건에 맞는 셀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즉 조건이 있다. 그를 포함하는 범위다. 이런 말인데 I 반찬이 조건어였고 그 I 반찬은 분류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였다면 D4셀도 포함을 하지만 이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명령어가 아닌 COUNTIF 문은 조건을 주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닙니다. 자, 조건을 가지는 가병력들만 영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D5에서 D12. 다음은 조건이 텍스트 조건이지만 텍스트 조건이 아닌 숫자와 식을 조건 형태로 가지더라도 이곳에는 항상 쌍따옴표가 기입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텍스트 조건이 맞으시고요. 큰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I 반찬 따옴표 닫음 했더니 수식 결과가 2로 확인이 됩니다. 자, 결과값에서 명 하세요. 추가 붙일 글은 없기 때문에 2로 반영하시고 다음 문제 이동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밑반찬 조건입니다.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계를 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명령어는 밑반찬 판매 금액 합계를 내시오. 이 명령어는 sumif를 사용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또한 합이 나왔을 때 반올림 하셔서 1,000원 단위 구하시오. 즉 예시에 172만 3,500원처럼 500원 값이 있더라도 500원에서 올라가니 4,000원처럼 1,000단위를 나타내시오. 자, 이때 예시를 보시게 되면 000 동그라미 몇 개 있냐면 3개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라운드 처리를 하실 때 자릿수에다가 마이너스 3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자, 수식 넣으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셀 주소는 이 14셀에 위치를 하여 주시고, 자, 명령어는 는 더하기를 할게요. sum. 한두 자 적으셔도 되고요. S 상태로 쭉 내려가셔서 sumif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찾았고 더블 클릭 명령어 함수 마법사 호출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를 하셔야 된다네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셀들 조건 범위라는 해석입니다. 밑반찬이 조건이었고 자 어딨나 봤더니 밑반찬은 분류 영역 안에 있네요. 분류해서요 라고 범위를 주고 조건 내용은 큰 따옴표 한글로 밑반찬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sum range 합을 하셔야 되는데 판매 금액을 가셔서 합을 구하시면 되시고 그럼 나는 밑반찬 이것과 밑반찬 저것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선정하는 건 범위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범위는 판매의 금액 영역을 H5에서 H12를 전체 영역을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182만 1,500원이라고 반영을 합니다. 확인 처리하셨다가 함수가 하나 남아있었죠. 라운드 처리를 하셔서 172만 4천원, 우리는 지금 500원 나오시잖아요. 500원이 올라가서 182만 2천원 반영이 되겠습니다. 바꿀게요. 해당 셀에서 수식 입력줄 편집 들어갑니다. sumif 왼쪽에 라운드 함수 검색을 위해서 영문자 R 더 안 쓰고요. 저 내려가서 찾을게요. ROUND 더블 클릭 또한 fx 함수 도움창을 띄우시면 여러 함수가 열릴 때 항상 이미 처리한 함수가 열리더라도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 선택으로 변형합니다. 라운드 클릭이나 더블 클릭이나 하십니다. 자, 이때 숫자는 합계를 내셨던 182만 1,500원 그대로 두시는데 저희는 아까 자리 표현 값에 500원이 올라가서 2,000원이 된다. 즉 마이너스에 3번 형식을 주십니다. 마이너스에 3번. 저희가 컴퓨터가 자리를 인지를 할 때 0번을 사용하면 1의 자리 정수를 나타낸다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나타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번째 자리 이런 처리를 하게 되고 100의 자리 나타낸다 하면 마이너스 2번째 자리 1000의 자리 나타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번째 자리 즉 저희는 1000의 자리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번째 자리를 표현을 해서 500원이 올라가서 2,000원 1000의 자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신 상태로 이 데이터 두 개는 저는 쉼표 스타일 반영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정렬은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그리고 5번, 6번 자리도 여기는 쉼표 스타일을 해버리면 여기 백분율이 달라지거든요. 쉼표 스타일 적용하지 않지만 두 칸 제13, 제14는 오른쪽 정렬 맞춤하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